오늘도 가족 독서 토론회 엄마부터 할게요. 네. 아유, 오랜만이네요. 자, 오늘의 책은 여기를 보니까 여기 리치 데드. 리치 데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20주년 특별 기념판입니다. 이 책이. 진짜 오래구나 저자가. 네. 와,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20주년 기념 서문이 좀 인상적이죠.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사실 이 책을 20대 때 한번 접한 적이 있긴 했는데, 제가 이 나이에 이 책을 다시 또 들은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정말 10년 동안 저도 제 분야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고심 끝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손에 쥐게 됐습니다. 책이 예전에 이제 20년 전에 그 내용 그대로 가다가 중간중간에 요즘하고 또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인 뭐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팁으로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이제 뭐 20년 전 그리고 오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은 이제 보정을 좀 했고, 이 책은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좀 유명한 사람이죠. 이 책을 통해서 베스트셀러에 반열에 오르고 지금 20년간 그리고 이어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2도 나오고 또 계속해서 이제 베스트셀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분이.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책에서 이제 부아라고 얘기했는데 부아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여기서 이제 부자 아빠는 누구냐면 이 사람의 친아버지는 가난한 아버지라고 칭하는 사람이 이 책에서는. 그리고 부자 아빠는 친구의 아버지야. 마이크의 아버지가 부자 아빠야. 그래서 되게 이제 얘는 그 미국에서도 이 기요사키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제 사실을 쓴 거겠죠. 그렇겠지. 근데 아버지가 공부도 되게 많이 하시고 석사 박사까지도 따신 분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야. 공무원인 거야. 공무원이지. 교육감이었지, 교육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성공했네. 아, 정말 잘 살겠. 근데 그게 아닌 게 이 저자가 이제 9살 때 학위가 이제 왜 자기 아버지가 그런 거야. 학위도 많은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우리 아빠는? 그래가지고 근데 마이크 아빠는 부자야. 우리 아버지보다 부자야. 이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고등학교 중퇴인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이랬어. 근데 더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이크 아버지 그 조언을 따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처음에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때 그 동네가 마침은 아버지가 또 그래도 교육감이고 하니까 좀 좋은 동네에 살기는 집을 그거를 대출을 받더라도, 근데 거기 그 학군이 정말 잘 사는 집 애들도 되게 많은 거야.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하면 엄청나게 크게 하잖아. 성처럼 지어놓고 살잖아. 근데 마침 이 기요사키 친구 이 마이크가 딴 애들 다 초대를 받았는데 얘는 둘만 초대를 못 받은 거야, 생일 파티에. 그러니까 오게 생긴 거지. 그 알고 보니까 좀 잘 사는 집 애들만 이제 초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네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린 가난한 애들이어서 제껴졌네.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우리 그럼 돈 벌자, 우리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친구 아버지한테 가서, 야, 그럼 니네 아버지가 돈을 잘 버는 것 같으니까 니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돈 버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와서 직접 또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니까 또 그 다음 단계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기 자녀와 운이 좋게 친구의 아들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빠도 있잖아. 친아빠도 있지만 친아빠도 계속 같이 교육적인 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봤을 때 부자 아빠, 친구 아빠의 가르침이 맞더라는 거를 이 책에다가 기술을 한 거야. 전체적으로 성인이 돼서 부자 아빠의 가르침대로, 친구 아빠의 가르침대로
모든 투자 금융, 뭐 금융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뭐 세무, 알아야 될 회계, 알아야 하는 것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항상 강조했던. 그리고 가난한 아빠는 예를 들면 그거야. 여기서 이제 책에서 나오지만 사실은 나는 함축적으로는 나 딱 그 임팩트한 게 시작되는 초입 부분에서 이 에피소드를 시작해서 이 친구가 기호사끼가 그 부자 아빠의 가르침을 운 좋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성인이 돼서 자기 와이프하고 배우자하고도 계속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해. 그런 거를 가정을 겪으면서 부자가 됐고 리치가 된 거야. 그 내용을 담은 책인 거야. 그래서 자기가 보는 관점. 그래서 여기서 세금 관련한 얘기도 조금은 새로운 시각이었고, 우리 세금이라는 건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세금 제일 먼저 내야 되는 거.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느끼게 제일 늦게 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맞아. 거기서 살짝 나는 왜 늦게 내야 되는 거 잘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우리는 왜 마음이라는 게 나부터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인 거야. 가난한 마인드가 있는 게 돈을 일단 월급 받으면 주권은 줘야 나야지 마음이 편한 거야. 이 사람은 그거를 되게 경계시해. 그건 아니다 이거지. 뭘 아니냐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바로 이해되지는 않았는데 계속 읽다 보니 그 말인 거야. 내가 돈을 다 이렇게 편안하게 내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면 편안해진다는 거야. 마음이. 이 심리적으로. 죽고부터 주고 나면 왜 후달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걸 맨 마지막에 주고 내가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돈 가지고 내가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이자를 얻는다거나 다른 경제적인 거를 이걸로 인해서 이때 그 없는 방법을 더 먼저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마인드가 어떻고 뭐 어떻게 교훈적인 얘기들을 했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부자 아빠의 그 교훈 1번이 뭐였냐면, 이 책에서는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야. 가난한 자들은, 중산층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해. 돈을 벌려고 우리 일을 하잖아. 일 왜 해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나의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돈이 일하게 만든다. 돈이 일하게 만든다. 09년도에서 2012년도에 리원이가 08년생이니까 너가 태어나던 해야겠네. 해에 한 3, 4살. 우리 되게 힘들었던 시기인데 그때는 이 소득 증분이 95%가 소득의 95%가 상위 1%가 갖고 있는 거야. 소득 증가는 고용인이 아닌 기업가, 투자가에게 이득을 줬고,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혜택을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지. 투자가가 이득을 얻은 거야. 기업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투자가에게 고용된 사람이야. 따지고 보면은. 전문 경영인은 그렇지. 근데 그 투자나 기업은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지. 교훈 2는 저축하는 사람은 패배자가 된대. 아, 이게 진짜 정말 깜짝 놀랄 얘기야. 사실 나는 우리 엄마한테도 저축을 해라, 쓰지 말고 저축을 해라. 지금 넌 들으면 저축을 해라 그러잖아. 모아야 된다. 근데 모아야 된다는 말은 일정 부분 맞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 기요사키도 영업맨이야. 제록스인가 거기에 영업맨인데, 왜 영업맨이야? 내가 좀 당장 그럼 갖고 온 돈이 없어. 부모한테 물론 받은 돈이 없어. 시드머니라는 거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말을 하지. 내가 사업을 투자할 돈은 어떤 목돈 정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지. 노동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 훔칠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노동을 하라는 얘기야. 근데 그게 오래 하지는 말으라는 거지. 그래서 목돈이 마련되면 그거를 반드시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벌게끔 하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요사키 그런 말을 해. 자기가 제녹스로 다닐 때도 좀 너무 싫어. 왜냐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문한다는 거야. 제록스에서도 자기는 영업맨 일이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나는 이걸로 해야 할 목표가 정확하니까. 이 돈을 빨리 더 목표를 말해서 더 많은 연봉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모아갖고 나는 이렇게 할 거니까. 계획이 다 있으니까. 그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거 되게 강조하거든. 그래서 저축이라는 건 평생 이렇게 일해서 평생토록 저축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데이터를 분석을 딱 해보면
1929년 대폭락에 비해서 3번의 폭락은 그다지 대단한 건 아니라고 이게. 1929년도에도 대폭락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 계속 뭔가 반복적으로 역사는 얘기를 해주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격이지.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미래를 예언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돈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축하는 사람 바보가 되는 거야. 내 자기의 자산이 줄어버리니까 그냥 갖고 있다가. 결국엔 이 내용이라고 나는 거야. 금융 공부해라, 주식 공부해라, 투자 제대로 해라야 그냥. 3가지면 돼요. 돈은 양은 계속 늘어나거든 우리가. 그치? 근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잖아. 옛날에 짜장면 값이 다 바뀌듯이, 그치?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저축을 해놔.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저축해놨어. 그러면 이자가 얼마씩 나와? 3%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1년에 30만 원씩 나와. 그치? 근데 이게 그대로 있잖아. 해놓으면은 물가는 더 많이 뛰어. 응? 저축한 거보다. 그럼 이자를 받느니 예를 들면은 가치가 올라가는 걸 투자해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축을 해놓으면은 이자 주는 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뛰고 화폐 가치가 더 떨어져. 짜장면 값이 옛날에 500원이었는데 1,000원, 1,500원, 2,000원에. 그러면 내가 모아놓은 거는 이자를 고정으로 받아 계속. 근데 그보다는 짜장면 값이 더 빨리 뛰잖아, 그치? 물가가. 그럼 난 손해라는 얘기야. 그래서 저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축을 예를 들면 난 1,000만 원, 1억을 목표로 했어. 그럼 그 저축을 열심히 하고 그걸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 그 1,000만 원 놓고 네가 30년 동안 해놔봐. 복리익을 아무리 해도 물가나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땐 부동산을 투자를 하든지 다른 걸 투자하는 게 낫다는 거야. 부작받는 교훈에서는 집은 자산이 아니라고 했어. 근데 가난한 아빠는 집은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부채를 다 투자해갖고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그래도 내 자산이야. 부채 맞아도 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또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낸답니다. 덜 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나는 뭐 이쪽 부자가 아니라 기업을 하는 법인 기업가들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법인세로 세금을 줄이는 그런 거를 하면서 정말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낸다는 거지. 덜 낸다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덜 내는 거지. 가장 덜 내는 방법을 계속 알아내는 거지. 상속을 할 때 언제 상속하는지, 이걸 물건으로 상속하면 좋은지, 현금으로 상속하면 좋은지 이런 거에 따라 세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다 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여기 세금 얘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또 좀 인상적이긴 했지만 이 가난한 아빠의 마인드는 공부를 잘해라. 좋은 대학 간다. 그래야 돈 많이 번다. 그리고 이 금융이나 뭐 이런 재정 교육이라는 이거는 집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부자 아빠는 뭐라 그러냐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는 건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뭘 열심히 해는 투자할 대상을 찾는 거에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 이 부자 아빠는 이렇게 애들을 트레이닝을 시켜. 니가 엄마 나 오늘 되게 좋은 옷 좀 사줘 그랬어. 되게 비싸 100만 원짜리 무스노크를 사줘. 그러면 그 가난한 아빠는 그런 거 살 거 너 살 돈 없다 야 이런다고. 그러면 그 순간에 아이들은 두뇌가 잠들어 버린다. 살 돈이 없구나. 우리는 가난하구나. 그럼 그냥 안 사야지. 안 사야지. 끝이지. 근데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한대. 그럼 네가 그거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돈을 벌어야겠네. 또는 또 다른 뭔가 아이디어를 내냐. 그럼 우리 집이 지금 돈이 없어? 그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돈 조금씩 아끼고 조금씩 아껴서 뭐 한다든가 내가 사고 싶은 걸 뭐 산다든가 뭐 그런 어떤 계속 생각을 두뇌를 깨우는 거. 여기 하브루타가 여기서 진짜 시작이 되는 거지. 두뇌를 자극시키고 사고의 시작을 하게 한다는 거야. 그게 부자 아빠의 가르침이야. 그래서 부자 아빠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야. 두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게 해요. 계속 생각해. 그게 뭐지? 다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가 왜 그럼 그렇게 힘든 거를 해야 할까? 니네가 뭘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 찾아보자. 더 열심히 하게끔. 가난한 아버지는 니네가 있으니까 우리는 너네들 쓸 돈이 많으니까 부자가 못 돼 이렇게 얘기해. 근데 부자 아빠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있어서 부자가 돼야 돼. 그게 바로 이유야. 그리고 식탁에서 가족들이 밥을 먹을 때 돈 얘기를 하고 사업 얘기를 많이 해. 자녀들이 있을 때. 그게 다른 점이야. 보통 우리 부모들은 애들 앞에 자꾸 돈 얘기야 자꾸 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돈 얘기를 많이 하고 사업 얘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듣게끔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 동의를 그 부모의 마인드가 이런처럼 이게 맞는 것 같아. 보통 엄마들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 우리 집은 애들이 셋이나 돼가지고 애들 돈 들어갈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부자 되기는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부모라면은 부자 아빠의 마인드라면 너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돼야 돼. 너네는 셋이나 되니까 더 부자가 돼야 돼. 우리 열심히. 니네가 셋이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이런 마인드를 갖는다는 거지. 더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될 수가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네. 그런 거지. 긍정적인 마인드야. 아니 그리고? 그럼 그 듣는 애들은 어떻게 했어? 나 때문에 부자가 못해? 어떡하지? 어떡해 이러면서 내가 나가야지 이러면서 또 그럼 결국에는 패배자 의식만 갖고 살게 되는 거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부자 아빠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 우리는 사람들이 막 그 우리 집 부채가 그게 가장 큰 투자가 되면 공경에 처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냐면 그거는 살고 있는 집인데 뭘 생산자이지는 않잖아. 근데 깔고 앉아 있는 거. 부동산이 오르면 요즘 같은 때는 사실 이것도 아닌 것 같기도. 요즘에는 투자 수단이지.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기 안정적인 주거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오르니까 투자가 된 거잖아. 그럼 본질적으로 바뀐 문제지. 근데 어쨌든 거품이 좀 있겠죠. 그리고 가난한 아빠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해. 근데 부자 아빠는 한 푼이라도 투자를 찾아라. 투자할 거를 찾아라야 한 푼이 아껴가 아니라.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구상하라 그래. 그냥 사업도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야. 빈털터리는 일시적이지만 가난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이제 이 편을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건데 가난이라는 거는 마인드가 바뀌어야지 바뀐다는 얘기야. 내가 돈을 대하는 습관이라든지 버는 습관의 문제가 아니야. 조그만 돈이라도 이 돈을 갖고 어떻게 할까가.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은 가난을 벗어날 수 없어. 근데 빈털터리는 내가 일시적으로는 돈이 없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마인드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업에 실패해도 스스로 아니야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부자야. 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스스로가 사업에 실패했는데도 난 부자야. 앞으로 부자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난한 아빠는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면은 이런다고. 내가 가난한 아빠 마인드. 에휴 역시 그렇지 뭐. 부자 무슨 부자. 우리가 뭔 부자가 되겠어. 이런다는 거지. 사실 나는 그랬는데 니네 아빠는 부자가 될 사람인가 봐. 니네 아빠는 사업 실패했는데도 굴하지 않아. 물론 나한테 그렇게 굴하지 않아. 니네 아빠가 사업이 실패했잖아 초창기에 너 어렸을 적에. 근데 진짜 힘들었는데 나는 그래 아유 내 팔자에 무슨 부자야 뭐 김치국물부터만 했네. 아유 열심히 일이나 해야지 뭐 이랬다면은 먹고 살려고. 그러면 니네 아빠는 아니야 부자 될 수 있어. 되게 긍정적이야. 지금까지도 긍정적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사실 그런 게 조금 배우자한테는 좀 좋아. 근데 그거를 허풍이라고 하지. 그게 너무 심하면은 허풍이라고 하지. 가난한 것은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때문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해. 그래서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돈은 곧 뭐다? 힘이다. 돈은 되게 중요한 거고 돈 힘이다라고 믿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마인드는. 가난한 아빠는 말이지 공부를 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공부를 하면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성공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게 뭐 변호사나 회계사가 돼, 그지? 전문직 의사나. 그래야지 성공한다 그래. 근데 부자 아빠는 그게 전문직을 해도 소용없어. 뭐냐면 돈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계속 전문직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왜 부자 아빠는 부자가 돼서 자기 돈으로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하는 거지. 그렇지. 변호사, 똑똑한 변호사, 회계사 다 고용하면 된다고 생각해. 현금의 증가가 그 재정관리 능력을 증가가 될수록 재정관리 능력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 여기 되게 조금 약간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되게 금융가가 아니니까 그 뭐 투자가도 있고 뭐 기업가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그 기업가들이라고 예를 든 사람들의 20년 후에 모습을 보면 다 막 어떤 사람은 쇠고랑 차고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 희양해가지고 정신병원 들어가 있고, 부자.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되고 뭐 이렇게 돼 있어. 왜? 부자 되는 방법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못 배웠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재정관리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얼마를 버느냐는 그런 기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벌었다고 얘기했겠지. 뭐 자기네 매출이 막 몇천억 대박을 맞았겠지.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재정관리 능력을,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재정관리 능력을 못 배우면은 거지 된다니까. 지금은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나도 마찬가지, 당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을 잘 봐라해서 애들한테 이제 돈의 흐름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 그게 아마 아빠가 2부에서 얘기해 줄 건데, 이건 내가 넘어갈게. 그래서 그 패턴을 보고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지를 보라고 하지. 나의 관점은 노동은 한계점에 준비해야 한다는 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 이제 20대는 못 느꼈어. 30대까지도 못 느꼈어. 왜? 체력이 버텨주니까. 늘 이럴 거라고 생각해. 근데 막상 이제 40대가 접어들면 확 떨어진 체력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거지. 이렇게 살아서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책들을 손을 가게 되는 거지. 이게 아닌데 하면서. 뭐 조금 젊었을 때 이 책을 조금 더 자세히 더 적극적으로 봤으면은 지금은 조금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 많이 달라졌지. 마무리 끝. 자, 박수. 와.